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이 오히려 부자가 되는 걸 방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네, 맞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온 성공의 공식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열심히 살아야죠. 성실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야. 꾸준히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하지만요, 진짜 부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주말에도 일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가 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반대의 법칙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어요. 늦지 않게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결석하지 말고 시험 잘 보고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된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꾸준히 저축하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었던 성공의 공식이었죠. 그런데 지금 2025년 그 공식이 여전히 통할까요? 자, 이제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 볼 시간이에요. 그 길을 충실히 걸어온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나요? 부자가 됐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나요? 대부분은 후자일 거예요. 매달 월급날만 기다리고 대출 이자 걱정하고 노후 자금이 부족할까 봐 불안해하면서 살고 있죠. 제가 최근에 만난 한 분이 있어요. 40대 중반의 대기업 부장님이었는데 2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대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회사 일에 헌신적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아직도 월급쟁이 신세를 못 벗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살면 결국 평범한 삶밖에 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방식은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이지 부를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안정과 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안정을 추구하면 위험을 피하게 되고 위험을 피하면 기회도 함께 사라져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상위 1% 부자들 중에서 월급쟁이로만 부자가 된 사람은 단 3%도 안 된다고 해요. 나머지 97%는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둘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월급만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안정된 직장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자녀가 대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죠. 하지만 그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그저 안정적으로 가난해지는 길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지난 10년간 수백 명의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연구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성실보다 전략을 중시해요. 일반인들은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보상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올바른 전략 없이 열심히만 하는 건 시간 낭비야 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억만장자는 하루에 4시간만 일한대요. 대신 그 4시간 동안 가장 중요한 일, 가장 큰 수익을 만들어내는 일에만 집중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저축보다 투자를 우선시해요. 여러분, 은행 이자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요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에서 4% 정도예요. 그런데 물가 상승률은요, 거의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저축만 하면 사실상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저축이 아니라 투자를 해요. 주식, 부동산 사업, 암호화폐 등 다양한 곳에 돈을 굴리죠. 세 번째, 열심히보다 똑똑하게 일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부자들은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어서 돈이 알아서 들어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일반 직장인은 한 달 일하면 한 달 월급을 받죠. 하지만 부자들은 한 번 시스템을 만들면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요. 네 번째, 남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기회를 봐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워런 버핏이 뭘 했는지 아세요? 모두가 주식을 팔 때 오히려 대량으로 매수했어요. 코로나19 초기에도 마찬가지였죠. 모두가 공포에 떨 때 부자들은 기회를 봤어요. 자,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부자들이 일반인과 정반대로 하는 행동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모두가 아침 7시에 일어나니까 부자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나요. 팀 쿡, 하워드 슐츠, 리처드 브랜슨 같은 억만장자들은 모두 새벽형 인간이에요.
왜일까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전략을 짜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이에요. 새벽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황금 시간이거든요. 모두가 연봉에 집착하니까 부자들은 수익 구조에 집착해요. 연봉이 얼마냐가 아니라 수입원이 몇 개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실제로 백만장자들의 평균 수입원은 7개라고 해요. 월급,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사업 수익, 저작권료, 온라인 수익 등등. 여러분은 수입원이 몇 개인가요? 모두가 불안해하니까 부자들은 불안한 곳에 돈을 넣어요.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기 아니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가능성을 받고 지금 그들은 억만장자가 됐죠. 테슬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모두가 전기차가 뭐가 대단해? 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모두가 소비하니까 부자들은 자산을 사요. 일반인들은 월급 받으면 옷, 가방, 최신 스마트폰을 사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 돈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을 사요. 소비재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지만 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모두가 혼자 하니까 부자들은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실제로 대부분의 큰 거래나 기회는 공개 시장이 아니라 인맥을 통해서 오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단순히 행동만 바꾼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고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해요. 첫째, 희소성의 사고에서 풍요의 사고로 전환해야 해요. 일반인들은 파이가 정해져 있으니 내 몫을 지켜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파이를 더 크게 만들면 되라고 생각해요. 경쟁이 아니라 창조를 하는 거죠. 둘째, 단기적 사고에서 장기적 사고로 바꿔야 해요. 일반인들은 이번 달 월급, 올해 보너스를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10년 후, 20년 후를 봐요. 그래서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는 투자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셋째, 피해자 의식에서 주인 의식으로 전환해야 해요. 회사가 월급을 적게 줘,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라고 불평하는 대신 내가 더 많은 가치를 만들면 돼. 세금을 줄일 합법적 방법을 찾으면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넷째, 완벽주의에서 실행주의로 바꿔야 해요. 일반인들은 완벽한 타이밍,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지만 부자들은 70% 준비됐으면 일단 시작해요. 실행하면서 수정하고 개선하는 거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Done is better than perfect. 완벽한 것보다 완성된 게 낫다고요. 다섯째, 비용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해요. 일반인들은 이게 얼마야? 를 먼저 묻지만 부자들은 이게 나한테 어떤 가치를 줄까? 를 먼저 물어요. 그래서 자기 개발이나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그게 정말 가능해?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제 지인 중에 김 사장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10년 전만 해도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월급 300만 원 받으면서 열심히 저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살면 평생 월급쟁이구나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반대로 가기 시작했어요. 먼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월 매출이 100만 원도 안 됐지만 꾸준히 했더니 1년 후에는 월 1000만 원을 넘었어요. 그 수익으로 부동산에 투자했고 지금은 건물 3채를 소유한 건물주가 됐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어요. 박 대표라는 분은 대기업 임원이었는데 연봉은 1억이 넘었지만 항상 불안했대요. 그래서 50대에 과감하게 창업을 했어요. 주변에서는 다 말렸죠. 안정된 자리를 왜 버려? 라고요. 하지만 지금 그분의 회사는 연 매출 100억을 넘어섰고 본인 연수입은 예전의 10배가 됐어요. 통계도 한번 볼까요? 한국의 자산 10억 이상 부자들을 조사한 결과 72%가 사업을 하고 있었고 65%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89%가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답했어요. 미국의 백만장자 연구도 비슷해요. 백만장자의 88%가 자수성가형이고 그들 중 대부분이 일반적인 통념을 거부했다고 해요. 즉, 남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심하고 반대로 행동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 보세요. 처음엔 힘들겠지만 2주만 해보면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 시간에 책을 읽든, 운동을 하든,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해보세요.
새벽 시간에 1시간은 낮 시간에 3시간과 맞먹어요. 두 번째, 수입의 10%는 무조건 투자하세요. 저축이 아니라 투자예요. 주식이든 펀드든 PEP든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넣으세요. 처음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수업료라고 생각하세요. 투자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올라갈 거예요. 세 번째, 부업을 시작하세요. 뭐든 좋아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쿠팡 파트너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든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수익이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1년만 꾸준히 하면 월 1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여러분의 두 번째 수입원이 되는 거죠. 네 번째, 네트워킹 모임에 참여하세요. 동종업계 모임도 좋고 창업 모임도 좋고 투자 스터디도 좋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과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함께라면 시너지가 생겨요. 다섯 번째, 매일 30분씩 자기계발 시간을 가지세요. 책을 읽든 강의를 듣든 팟캐스트를 듣든 뭔가 새로운 걸 배우세요. 지식이 곧 돈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만큼 벌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소비 습관을 바꾸세요. 뭔가 사고 싶을 때 이게 자산인가, 부채인가? 를 먼저 물어보세요. 자산은 돈을 벌어다 주는 것, 부채는 돈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최신 스마트폰은 부채, 온라인 강의는 자산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에요. 남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서 남들과 다른 결과를 기대할 건가요? 아니면 오늘부터 반대로 가볼 건가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10년 후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여전히 월급 날만 기다리는 직장인? 아니면 여러 수입원을 가진 경제적 자유인? 답은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주변에서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가족들이 걱정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위대한 성취는 남들이 미쳤다고 할 때 시작됐어요. 스티브 잡스도, 일론 머스크도, 제프 베조스도 처음엔 다 미친 사람 취급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상식을 의심하세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정말 맞을까요? 안정된 직장이 정말 안정적일까요? 저축이 정말 부자가 되는 길일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정해보세요. 상식이라 부르는 것 중에서 부자가 절대 하지 않는 행동을 지금 당장 하나만 버려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수다 떠는 것, 저녁에 TV 보는 것, 뭐든 좋아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반대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혹시 이 영상을 보고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댓글로 어떤 것부터 시작하실 건지 알려주세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반대로 가세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는 게 처음엔 외롭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끝에는 분명 남들과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